오늘이 2020년 6월 25일 그 민족의 비극인 6.25 동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꼭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 수백만의 우리 민족이 남북한을 통틀어서 죽어갔지요. 참 엄청난 비극이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의 동남쪽 끝, 이 거제도에는 포로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을 일으킨 주역들의 그런 사진이라든지 전쟁 경과 등을 표시하는 그런 그림 도표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한반도의 그 북서쪽 끝을 보면은 신의주가 있죠. 신의주에서 그 압록강, 중국 말로는 뭐 얄루지ang 이렇게 부르는데, 그 얄루지ang을 건너면 단둥이라는 그 중국의 변경 도시로서는 가장 큰 곳이죠. 단둥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항미 원조 탑이 있습니다. 그 막 공원처럼 이렇게 탑도 크고 공원처럼 꾸며놨는데, 거기는 그 이제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항미, 미국에 대항한다 그런 뜻이고, 원조, 조선을 도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 그 국공내전에서 1949년에 마오쩌둥이 이제 중국 그 장개석을 대만으로 쫓아내고 내는데 성공하고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이제 통일이 된 셈인데, 그 당시에 뭐 미국이 많이 그 장개석을 도왔죠.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미제국주의에 대항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조선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공산혁명이라든지 또는 일제에 대항할 때 많이 도왔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조선 사람을 조선을 도와야 된다. 그런 뜻에서 항미원조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서쪽, 한반도의 북서쪽 끝에는 항미원조 탑이 있고, 이 동남쪽 끝에는 포로 수용소가 있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전쟁이 다시는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죠. 평화로의 길은 없다. 평화 자체가 바로 길이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어떤 무기를 동원하고 전쟁을, 평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평화 그 자체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평화스럽게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북한 참 70년 이상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는데요. 북한 말하고 관련된 그 재미있는 우스개가 하나 있습니다. 뭐 저도 한 20년쯤 된 것 같은데 친구한테 들은 건데요. 북한에서는 왜 그 외래어, 특히 영어에서 유래한 말을 잘 쓰지 않지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북한말로 뭐 얼음 보숭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배 이렇게 술 마실 때 건배 하는 거를 비웁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구, 이렇게 밝게 비추는 전구가 있죠. 전구를 북한말로 뭐라고 할까요? 북한말로는 불알이라고 한답니다. 불이고 알이니까 불알이죠. 근데 형광등에 왜 그 작은 전구, 보통 우리가 초크다마 이렇게 말하죠. 초크다마. 이것은 북한 말로 뭐라고 할까요? 작은 거니까
시불알이라고 한답니다. 시불알. 그러면 샹들리에는 그 전구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는 거죠. 이건 북한 말로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떼불알이라고 합니다. 떼로 있으니까 떼불알이죠. 예. 우스개였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제대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거의 그 우리말이 없어질 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을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제와 결제.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발음으로 구별하기는 힘들지요. 먼저 우리가 결제, 아이, 그러니까 자이죠. 자이의 결제는 하고 어이, 저이, 그러니까 결제, 저이의 결제를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자이의 결제는 소위 이제 서류를 결제한다 또는 뭐 어떤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결정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의의 결제는 일을 처리해서 끝낸다 이런 뜻이 있고, 또는 증권 또는 대금을 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끝낸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결제하느냐, 뭐 카드로 결제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물품 대금을 결제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돈을 지불해서 끝을 낼 때는 어의의 결제를 써야 되는 거죠. 이걸 확실하게 구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외래어에서 유래된 말이 재밌는 걸로 우리가 스땡이라고 그러죠. 스땡.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스땡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저는 들을 때마다 이게 상당히 모순된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이 그릇을 다 녹그릇을 썼죠. 녹그릇을 육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녹청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수세미로, 그 당시 뭐 암키와를 곱게 빻은 가루를 이 수세미로 잘 닦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닦는 게 그게 여자들의 큰 일이었죠. 근데 이 스땡이란 게 나오면서 이제 녹이 안 쓸고, 그 빛깔도 참 예쁘지 않습니까? 약간 회색, 은빛 같은 그런 빛깔이 나는 건데, 스텐 그릇이 나오면서 참 좋아했죠. 왜냐면 녹이 안 쓰니까. 근데 요즘 다시 막 녹그릇이 또 유행하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이 스텐이란 말은 원래는 스테인리스 강이죠. 강 중에서 스테인리스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스테인이란 말은 얼룩이나 오염, 때, 자국, 오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스가 없다는 뜻이니까 스테인리스라는 것은 그러한 그 얼룩이 없는 그런 강철이다 이런 뜻인데, 이 막 스테인리스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기니까 리스를 빼버리고 스테인 할 걸 스땡 해버린 거죠. 스텐 그릇이다 하면 이 얼룩이 많은 그릇이라는 뜻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은 뭔가 좀 순화해서, 그렇다고 스테인리스라고 쓰기도 참 그렇고, 다른 적절한 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반수라는 말이 있죠. 제가 이제 이런 공정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법인 관련 의사록 이런 걸 많이 취급을 하게 되는데, 과반수 이상 뭐 이런 말을 많이 그 정관 자체에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과반수 이상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죠. 과반수라는 것이 반수를 넘었다는 뜻이죠. 과라는 것은 넘을 과자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정원이 6명이면 반수는 3명이고 과반수는 4명이 돼야 과반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이렇게 하면 될 걸 과반수 이상 출석해서 과반수 이상 뭐 찬성이다 이런 말은 정말 잘못된 말이죠. 그래서 그걸 참 주의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다르다와 틀리다 자주 지적하는 말이죠. 나는 너하고 의견이 틀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틀리다는 것은 내가 잘못됐다는 뜻이고, 다르다는 것은 서로 같지 않다는 뜻이니까 나는 너하고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